제1회 초대작가 이복규 시인 초청 강의 시와 삶의 행복 창작법 제5강 어린 왕자 만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끝나고 이렇게 문학 야유회도 좀 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4강에 대한 정리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4강의 제목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였습니다. 그래서 4강의 핵심은 단독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성은 특수성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특수성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는 이런 의미가 사실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독성은 어떠한 모습이라도 그 존재 자체로서 위대한, 완벽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그루 소나무나 한 송이 꽃이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한 그루 나무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한 송이 꽃으로서 감동을 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존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능력이 있든 없든 뭘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온 세상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는 의미의 단독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여기서 혼자서 가라는 것은 외롭게 혼자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당당하게 라는 의미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KK의 쏴라라는 노래도 들었는데 요즘 10대, 20대의 랩을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 매우 다양하고 어른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문제점들만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세대들의 새로운 생각들이 또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젊은 세대들에게 용기와 격려와 위로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세대들의 단점을 찾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세대의 단독성을 좀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여러분 혹시 재즈나 힙합, 랩 이게 어디서 출발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흑인. 예, 흑인들입니다. 근데 이 흑인들의 단독성이 어떻게 보면 백인들에게 어떻게 시체말로 꿀리지 않고 당당한 흑인들의 문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 백인들이 가지고 놀던 클래식 악기를 가지고 재즈를 만들어내고 또 자기들만의 특유의 흥얼거림과 또 패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백인들을 따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흑인 나름의 단독성으로 결국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너희들을 따라하지 않는다라는 흑인들의 자존심, 자부심이 만들어낸 저는 위대한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집단주의 차이점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이 공동체주의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안쪽에 잘 들여다보면 집단주의 문화가 아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북한을 공동체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단주의 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아직은 한국은
대학에도 보면 그렇고 직장에도 보면 그렇고 위계에 대한 집단적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입생 환영회 때 보면 이 선배들의 그 잘못된 집단적인 술 문화로 인해서 이렇게 신입생 환영회 때 보면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도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런 잔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과정에서 식민지와 전쟁과 또 독재, 군사 정권의 영향으로 민주주의를 상당히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진보된 민주주의의 어떤 우리 촛불 혁명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또 봉건 시대의 잔재도 좀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슈타니 파타의 그 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스카모니의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구절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인 나를 따라하지 말고 자신의 등불을 밝혀서 진리의 세계를 향해 가라! 라는 단독성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제 시에 세옹지마, 그리고 지리산에서 홀로 길을 가며 지은 시, 또 여름밤 홀로 산책을 하며 깨달은 단독성의 의미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4강의 동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프리다 칼로 그 화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여류 화가인데 그 남성적 문화에서 어떤 여성성의 흔들리지 않는 단독성을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자화상을 많이 그려서 이렇게 멕시코 국보로 지정이 될 만큼 높은 멕시코의 자존심을 보여준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제 딸의 그 노래도 듣고 이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상당히 힘들어 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또 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당당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삶에 고통은 있죠. 근데 그 고난은 훗날 또 아름다운 예정을 위한 예비된 은혜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5강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강의 제목이 어린 왕자 다시 만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어린 왕자를 가지고 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5강의 핵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복입니다. 반복, 일상성, 반복. 우리는 자꾸 이 반복하는 것에 대한 좀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를 통해서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만나는 이 하루하루, 매일 만나는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하고 싶어서 어린 왕자 만나기를, 또 대부분의 분들이 이 어린 왕자를 대부분 다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의를 하기가 좋은 소재,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린 왕자 다시 만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린 왕자 1화를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린 왕자 다시 만나기. 별들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에 나는 그렇지 하고 대답하고는 말없이 달빛 아래서 주름처럼 펼쳐져 있는 모래 언덕들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그가 다시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사랑해왔다. 사막에서는 모래 언덕 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인가 침묵 속에서 빛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막의 그 신비로운 빛남이 무엇인가를 나는 문득 깨닫고 흠칫 놀란다. 어린 시절 나는 행운 날령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집에는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이다. 우리 집은 저 가장 깊숙한 곳에 보물을 감추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 집이건 별이건 혹은 사막이건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네, 사실 어린 왕자는 제가 학생들에게도 어린 왕자를 읽고 기억나는 장면을 말해달라 하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린 왕자는 생각보다 엄청난 철학적인 심오한 질문들을 너무 많이 던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한 번 읽고 대부분 앞부분에 기억을 국한시켜요. 그래서 뭐 보아뱀이 이제 코끼리를 먹었던 것을 모자와 그리고 이제 그 조그만 별에서 만나는 어른들의 다양한 모습 여기에 너무 국한을 시켰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만 제가 골라서 왔어요. 어린 왕자에 이런 부분이 있었나? 라는 걸 새삼 제가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전, 명작은 사실 한 번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읽어야지만 그 원래 문학적 감동의 양이 있다면 그 양을 저는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샘이 있다는 것. 매우 철학적인 사실 질문이거든요. 여기서 사막은 시련과 고난을 말합니다. 시련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빛나는 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보이지 않는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샘입니다. 사막은 전혀 생명이 살지 않는 것 같지만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그 샘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하듯이 인생의 고난인 사막에서 비로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대화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 왕자를 읽겠습니다. 문장을 넘겨주시고 시작. 어린 왕자 다시 만나기.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장사꾼이 말했다. 그는 갈증을 풀어주는 새로 나온 알약을 파는 사람이었다. 일주일에 하나씩 먹으면 다시 욕망을 영영 느끼지 않게 되는 약이었다. 왜 그를 팔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시간을 굉장히 절약하게 해주거든.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보았어. 매주 53분씩 절약된다는 거야. 장사꾼이 말했다. 그 53분으로 뭘 하지? 하고 싶은 걸 하지. 만일 나에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53분이 있다면 맑은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텐데 하고 어린 왕자가 생각했다. 네, 정말 이 부분이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린 왕자를 읽었는데 진짜 이게 있었어? 라고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엄청나게 감동적인 책이 있어요. 그러면 전 절대로 그 책을 몇 페이지 이상 하루에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그 책의 깊은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굉장히 오랫동안 읽어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쁨을 길게 느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른들은 계속 빨리 감동을 받고 빨리
뭔가를 업적을 이루고 성과를 이루려고 하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53분이 있다면 맑은 샘을 향해 걸어갈 텐데, 그러면 맑은 샘을 향해 걸어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을 먹으러 가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런 고기 먹고 싶어요. 디지털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느리게 가고 천천히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저는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 통영의 미륵산 혹시 갔다 오셨습니까? 예. 제가 미륵산을 한 3번 정도를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제가 사실 우리가 거제도에 살지만 통영의 그 아름다운 미륵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이유가, 그 미륵산에 가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한 30번을 가도 똑같은 길이 아닌 길로 미륵산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륵산은 아주 예쁘고 다양한 길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산에 여러 가지 예쁜 오솔길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갈 때마다 새로운 길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책을 읽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한 번을 만나서 두 번을 만나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오랫동안 자주 만나야지만이 그 내면의 본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을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일도, 매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아는 일도 어려운데, 우리가 만나는 타인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매우 교만한 생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왕자의 이 부분을 있었나라고 순간 생각이 드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어린 왕자를 읽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왕자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오솔길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번째, 원장님 넘겨주시고 3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왕자 다시 만나기 3. 우리가 길을 잃은 것만을 알 수 있는 거다. 여기가 바르다.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알 시간이 없어졌어. 그들은 성전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사거든. 그런데 친구를 하는 성전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는 거지. 친구를 가지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줘.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참을성이 있어야 해. 여우가 대답했다. 우선 내게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풀숲에 앉아있어. 난 너를 견눈질해 볼 거야. 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은 오해의 근원이지. 날마다 넌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될 거야. 다음날 어린 왕자는 그리로 갔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는 방법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을 사귀는 방법은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쉽게 어떤 사람들의 단면을 보고 쉽게 판단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느낌으로 나하고 안 맞지 않으면 그냥 돌아서고 아니면 포기해버리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아달라. 말은 오해의 근원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람들이 좀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우와 어린 왕자의 만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기억하시는데,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편으로 만드는 도구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통해서 내 편으로 만들고, 어떻게 보면 말이 많은 것은 이기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학생이 저에게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힘드니 하니까 부모님이 자기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걱정을. 네가 공부를 못하면, 네가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네가 성실하지 않으면, 네가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모님의 생각대로 끌고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학생은 공부할 의무도 있지만 놀 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생각대로 빨리 아이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마음, 참을성이 없는 마음이 오히려 아이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부모의 자녀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참을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고 아이가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우리가 인간이 성년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죠. 아마 모든 동물들 중에서 단연코 저는 매우 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덩치가 큰 소나 돼지도 거의 1, 2년 아니면 원숙한 동물들이 되는데요. 인간은 20년 이상 아주 긴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신은 인간에게 이런 유전자를 심어놨을까요? 그만큼 인간은 사고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저는 아직도 나를 모르겠다. 아직도 나는 나를 탐구하는 중이다.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함부로 단언하는 것을 매우 두렵다. 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왕자에서 이 부분에서 고통과 인내를 통한 성장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한 장을 넘기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왕자 다시 만나기 4. 들리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게 하지. 이 우리 노래를 하잖아. 나는 그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할게. 내가 말했다. 너에게 너무 무거워. 천천히 나는 두레박을 우물 둘레에 돌까지 들어올렸다. 나는 그것을 돌 위에 떨어지지 않게 올려놓았다. 내 귀에는 돌의 노래소리가 아직도 쟁쟁하게 울렸고 아직도 출렁이고 있는 모습에서는 햇살이 일렁이는 게 보였다. 이 물을 마시고 싶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물을 좀 줘. 그러자 나는 그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두레박을 그의 입술로 가져갔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축제처럼 즐거웠다. 그 물은 필경 음료와는 다른 어떤 것이었다. 그것은 별빛 아래서의 행진과 돌의 노래와 내 두 팔의 노력으로 태어난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선물을 받았을 때처럼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이었다.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자정미사의 음악과 사람들의 미소의 부드러움이 내가 받는 선물을 마냥 황홀하게 만들어 주었었다. 아저씨, 별의 사자들은 한 정원 안에 장미꽃을 5,000송이나 가꾸지만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들이 찾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지 못해. 그래, 발견하지 못한단다. 내가 말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찾는 것은 단 한 송이의 꽃이나 물 한 모금에서 발견할 수 있어. 네,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그 어린 왕자가 물 한 모금을 마시는데 이 물 한 모금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쁨을 느끼는 장면이라든가, 그리고 인간들은 엄청난 장미를 가꾸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송이 꽃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물 한 모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누가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부자가 행복할까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자의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가난한 자와 부자의 공통점은 삶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좀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그 철학적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왜 재미가 없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어린 왕자는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레박의 물을 한 모금에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 합니다.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L자로 시작이 되는 단어 위대한 단어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러버 사랑, 그다음에 리버티 자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하나를 잘 못 찾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바로 노동입니다. 레이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어린 왕자가 줄을 당겨서 내 힘으로 얻은 그 물 한 모금이 정말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중에 하나가 부자입니다. 네. 여기서 불로소득을 얻는 그 부자를 말하죠. 그 부자들이 결국 일을 하지 않고 먹는 물 한 모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반대적으로 생각하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논쟁은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함께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어린 왕자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확천금의 복금에 당첨되고 또 상대방을 해 주겠다는 그런 거짓말보다는 크진 않지만 스스로 번 돈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나쁜 돈은 나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나쁜 돈은 나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나쁜 짓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왕자 다시 만나기 5.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다른 모든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풀들과 나쁜 풀들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좋은 풀들의 좋은 씨앗들과 나쁜 풀들의 나쁜 씨앗들이 있었다. 하지만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땅속 은밀한 곳에서 잠들어 있다가 그중 하나가 갑작스레 잠에서 깨어나고 싶은 기분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그것은 기지개를 켜고 아무 해가 없는 귀엽고 조그만 싹을 태양을 향해 쏙 내민다. 그것이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된다. 하지만 나쁜 식물들의 경우에는 눈에 띄는 대로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앗들이 있었다.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의 땅은 바오밥 나무 씨앗 투성이었다. 그런데 바오밥 나무는 너무 늦게 손을 대면 영영 없애버릴 수가 없게 된다. 별은 엉망만 만드는 것이다. 뿌리로 별의 굴을 것이다. 그래서 별이 너무나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이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이다. 그건 교류의 문제야. 훗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침에 목련단장을 하고 나면 정성 들여 별의 목련단장을 해주어야 해. 규칙적으로 신경을 써서 장미와 풀을 쓸 때 되는 즉시 곧 바오밥 나무를 뽑아버려야 하거든. 바오밥 나무는 아주 어렸을 때에는 장미와 매우 흡사하게 생겼거든. 그것은 귀찮은 일이지만 쉬운 일이기도 하지. 네. 혹시 이 부분
전혀 느낌이 없으시죠? 이 부분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규칙성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규칙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 전체의 인생을 좀먹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오밥 나무의 씨앗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잘못된 습관이 길들여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또 부모님이 또 몸소 잘못된 습관의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어린 왕자를 계속 읽히게 하는 이유는 어린 왕자를 내가 분명히 읽었는데 이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실 어린 왕자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3-4시간이면 한 권을 통째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3-4시간이면. 근데 3-4시간을 읽고 기억나는 거하고 이 양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깊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3-4시간을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천천히 읽든지 반복해서 읽든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면 더욱 좋겠죠. 다음 어린 왕자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어린 왕자 읽기의 마지막이죠.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왕자 다시 만나기 6. 밤이면 별들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지금은 가르쳐줄 수가 없어. 그 편이 더 좋아. 내 별은 아저씨에게는 여러 별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럼 아저씨는 어느 별이든지 바라보는 게 즐겁게 될 테니까. 그 별들은 모두 아저씨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아저씨에게 내가 선물을 하나 하려고 해. 그는 다시 있었다. 예, 그 웃음소리가 난 좋다. 그게 바로 내 선물이 될 거야. 이건 모두 마찬가지야. 무슨 뜻이지? 사람들에게 따라 별들은 서로 다른 존재야. 여행하는 사람에게 별은 길자이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조그만 빛일 뿐이고, 학자의 사람에게는 연구해야 할 의상이고, 내가 만나는 사업가에게는 꿈이지. 하지만 그 별들은 모두 힘을 지키고 있어. 아저씨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별들을 가지게 될 거야. 무슨 뜻이지?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면 내가 그 별들 중에 하나에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별들 중에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모든 별들이 다 아저씨에게 웃고 있는 듯이 보일 거야. 아저씨는 웃지 않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의 슬픔이 갔을 때는 언제나 슬픔은 다시 뛰게 마련이니까 나를 아버지 질투하게 될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나의 친구로 있을 거야. 나와 함께 오고 싶을 거고, 그래서 이 땅은 그저 괜히 창문을 열게 되겠지. 그러면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바라보며 웃는 걸 보고 꽤나 놀랄 테지.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줘. 그래, 별들을 보면 언제나 웃음이 나오거든. 그들은 아저씨가 미쳐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난 그럼 아저씨에게 못할 짓을 한 셈이 되겠지. 그리고는 그는 다시 웃었다. 별들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들을 내가 아저씨에게 잔뜩 준 셈이 되는 거지. 이 부분은 어린 왕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죽음에 대한 철학적 이야기입니다. 어린 왕자의 이 죽음에 대한 철학적 이야기를 또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죽음은 일단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강조를 합니다. 어린 왕자가 이제 자기 소혹성 B612로 가기 전에 뱀과 대화를 합니다. 뱀의 독을 이용하죠. 그래서 내가 자기 별로 가기 위해서는 육체가 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자기의 별로 간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자신의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드씨가 입장에서는 어린 왕자가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죽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별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육체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영혼으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잠시 죽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 이 부분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아저씨는 평생 동안 이제 저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 어느 한 별 하나가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별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저씨는 평생 행복한, 그리고 가끔은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싶어서 그런 별들을 하나 가지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셔도 아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게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내 가슴에, 또 저 하늘에 별빛으로, 저 나무로 우리의 영혼들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어린 왕자는 삶과 죽음에 관련된 아주 심오한 철학적인 내용입니다. 사실은 어른을 위한 동화이죠. 근데 그 안에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삶의 비밀의 답들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생택지페리를 생각하면서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위대한 작가가 되지 못하고, 생택지페리의 원래 직업은 비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꿈이 위대한 작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행사가 자신의 꿈이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비행을 하다가 사라진, 그리고 그가 남긴 오히려 책이 위대한 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무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가운데에서 위대한 것이 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책 하나를 읽을 때 반복해서 읽는 것, 천천히 읽는 것, 정독해서 읽는 것, 이런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강의의 핵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